오늘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하고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요. 이 사면에 반대한다는 게 48%, 사면에 찬성한다는 게 47.7%. 완전히 진영의 논리를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만 나온 것도 오마이가 문항 이 리얼미터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마사지해 갖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다는 거는 거의 우리 국민들의 60 내지 70%가 사면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70%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렇게 뭐 연설문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년을 이 엄동설 안에 감옥에 있을 만큼 그 죄가 무거운가? 물론 무겁죠.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으로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고도 남을 넘치는 그 형벌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B는요, 더 기가 막힌 것이 MB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엮은 거는 뭐냐. 이 횡령이잖아요. 그리고 나스가 자기의 말하자면 회사가 아니라고 속였다.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요, 가족회사고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형님 회사예요. 그리고 그 형이 MB한테 너 선거 운동하고 이럴 때 내가 좀 돈을 모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너 줄게. 이렇게 갖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횡령이라는 거는 MB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폐해를 끼친 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그런데 이제 MB는 눈에 가시고 이러니까 전직 대통령 둘을 말하자면은 뭐 촛불 시민의 뜻이다. 그걸 대리한다. 이래갖고 자기네들의 복수전을 한 거예요. MB는 정치 보복이 확실하죠. 왜? 노무현을 말하자면은 이 박연차한테 노무현이 돈 받은 거. 그거 박연차 털으니까 그대로 박연차가 자기 마약 문제 이거 쫙 깔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교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부엉이 바위 선택을 하니까 이제 문재인과 그 사람들이 다 복수 혈전을 우리는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건 아주 처절한 복수 혈전이고 사법의 이름으로 MB와 그리고 그 떨거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크게 원한이 없을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어떤 빌미를 줬고 또 촛불 민심을 활발 태워줬으니까. 근데 MB에 대해서는 엄청난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가 사면 받는 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재인이가 이 이낙연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이낙연이가 독대를 했는데 둘이서 만났는데 문재인이가 막 껌뻑껌뻑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걸 그 이낙연이가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둘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는 자기의 지지율이 마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한테 분명히 사면에 대해서 일종의 긍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뭐 in someday, 뭐 i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낙연이가 쫙 한 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이가 그 역풍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이낙연이를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문재인이가 쓴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저 배포와 또 저 인식과 결국은 문재인이는 뭐겠어요. 이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노무현의 지지율이 그냥 4%까지 폭락하면서 노무현이가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고 부엉이 바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의 똑같은 교집합은 뭐냐면 지 몸미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재인한테 또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은 친노의 공기를 읽고서 그러면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친문도 거기에 전염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결국은 사면 카드를 못 쓸 가능성이 저는 크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데 사면과 문재인의 운명하고는 이상하게 뒤틀리고
말하자면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으로서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나 손 털어야 되나?' 이런 심정과 '한번 내가 더 한번 밀어붙여 봐. 어차피 저 등신은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친노 친문은 지금 극렬하게 '죽어도 사면 안 된다.' 이게 인제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볼 때 원래 인제 대권 물론이고 이 정치에 이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물도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권에서 인제 낙선을 해 보면서 인제 쪼끔씩 그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뭐 문재인이도 했는데 나라고 뭐 안 되겠어. 아니 노무현이도 했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 옆에서 노무현이의 모든 걸 본 거죠. 그리고 김어준이라든가 몇 명, 양정철이 뭐 이런 애들 정말 삼류 따라지들이 계속해서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요 얹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은 좌파 정권의 고용사장이다. 월급사장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좌파식 용어로 당신은 뭐냐 이랬더니 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두각시다. 도구다. 이거를 이제 문재인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사명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자기의 진영을 설득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노라든가 친문들은요. 이 언젠가는 문재인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사생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요. 이낙연보다 더한 겁쟁이는 이제 문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당하는 걸 보고서 아니 이낙연이가 당하는 걸 보고서 문재인이는 얼른 접었다고 해야 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이가 어저께 뭐 회의하면서 그 수보 회의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사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인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에 대해서 이낙연이 그렇게 몰매를 맞고 뭐 재신임 해야 된다. 이낙연이 뭐 물러가라 이러면은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한마디 걸쳐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꼬마 땅꼬마 같은 고민정이가 이낙연 재신임에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그리고 고민정이가 저는 어제 보지는 않았지만 토론에 나와서 그랬다면서요. 이 백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쇼핑하는 게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비밀로 협약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국정원에서 백신 삽니까?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이런 머리로 정말 KBS 아나운서 시험을 합격했다는 게 그것도 정말 그거부터 수수께끼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친문들이라든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두 전직 대통령한테 반성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라. 무슨 반성을 합니까? 아니, 반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뭐 자택에서 이렇게 감금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2년. 박근혜 대통령은 4년이에요.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반성까지 하라고.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조건에 붙이는 정치는요. 정치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 정치예요. 깡패 정치, 조폭 정치예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안 죽일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폭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런 뜻이 없다 이거예요. 반성문을 한 10대 개를 써도요. 고유정의는 풀어줘도 박근혜와 이명박은 안 풀어주겠다. 이게 바로 제 문재인과 좌파들의 생각인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